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제 그 상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어갈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법이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관련된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그런 많은 정부의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드리면은 지금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에 있어서 여러분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건강 보조 제품들이 또 그리고 약들이 또 프리스크립션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몸에 이롭다 해가지고 이제 먹는 그 식품들이 과연 우리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다 괜찮은지를 어떻게 저희가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FDA라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그런 일을 다 이제 총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령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문직 사람들한테 모든 레귤레이션을 하는 보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State Bar of California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메디컬 보드도 따로 있고, 한의사면 한의사, 치과면 치과의사면 치과의사, 이런 전문직에 대해서 있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가 상법하면은 절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러한 정부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어긋난다 할 것 같으면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contract 자체에서 그게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관에서 법을 정해놓은 거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방송까지 아마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몇몇 중요한 이러한 기관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관들은 연방 아니면 주정부 차원의 이제 기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이 FTC라는 기관은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이 미국 경제에 또 아니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기 큰 회사들 타임 워너 하고 이제 그 정도 규모의 회사끼리 병합을 한다든가 M&A 한다든가 했었을 때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FTS에서 다 관여를 하는 거고요. 이 FTC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경쟁, 물론 사업 경쟁이겠죠. 도모.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제일 큰 두 개의 회사가 합해서 하나의 회사가 된다 하면은 작은 회사들이 그 큰 회사하고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개념하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사실 FTC라는 커미션에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FTC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에서 있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
그 중에서도 특히 신분도용, 이 신분도용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identity theft. 이게 상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물론 상법이라는 그 큰 틀 내에서 이 그 identity theft라는 거는 사실 아주 미약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우리 그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많은 소수의 이 커뮤니티에서 유난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신분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융자를 하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그 자동차 융자를 받고 하물며 모기지 융자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그런 일을 내가 당했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거가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 이 세미나의 주된 토픽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그 신분도용이라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미나를 하는 저 자신도 사실 이 아이덴티티 섹트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은행 구좌에서 한 장기간 6개월 동안 조금씩 ATM에서 돈을 이제 찾아갔었던 겁니다. 물론 매달 그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받으면 내가 쓴 기록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서 그러한 레컨실리에이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그 책을 쓰는 숫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몇 달간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던 사이에 그러한 일이 발생됐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러한 그 보고 크리미널 리포트를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범죄인을 찾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됐었죠. 그 후로 그 당시에는 사실 이 FTC에서 이 identity.gov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분 도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이 소비자들이 컨슈머들이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FTC에도 그러한 이제 편리상 이런 웹사이트에 신분 도용을 당한 사람이면은 무조건 여기 와서 보고를 하라 하는 그러한 identitytheft.gov 이게 다 붙여서 one word입니다. 그 사이트에 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나 그런 지금 그 불합리함 속에 지금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이 사이트에 가셔서 일단 리포트를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폴리스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령 내 이름으로 비오베이에서 융자를 갖다가 10만 불을 해줬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페이하라고 디맨드하는 이제 편지가 오고 또 그래도 안 하면은 또 소송도 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소송까지 갔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러한 FTC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폴리스 리포트를 한 그 자체를 이제 그 피해 측 은행에다가 통보해 줬을 때는 그 피해 측 은행에서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 해서 10중 8구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분 도용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이 그냥 커서 미국의 그 10대 기업들 이런 데서 merge and acquisition 하고
그 anti competition 이런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 큰 기업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이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Federal Trade Commission 역시 이 사이트 또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브라우즈 해 보시면은 참 많은 것을 미국 사회와 경제와 무엇이 과연 이 나라의 그 경제적인 틀을 갖다가 잡고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Federal Trade Commission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어로 영어 외에 다른 나라 그 언어로 웹사이트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지금 이 기관들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남은 거로 제가 다음 거 설명을 드리면은 State Contractors License Board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참 많이 섬기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냥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즉 집에 보수공사를 하는데 보수공사하는 그 컨트랙터 분이 원래 약속하고 틀리 이거를 잘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다. 뭐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죠. 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컨트랙터 하시는 분도 같이 이제 교회 내에서 또 이제 같은 이 커뮤니티 내에서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양쪽 지인을 다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물론 그래서 제가 상담만 했지 그 어느 쪽도 represent 할 수가 물론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일이다, unfair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집에 이렇게 additional한 이 섹션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물이 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은 왜 글라스 실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에디션 에리어였었고 그래서 이제 컨트랙터 분이 이거는 임시 방편뿐이 안 됩니다. 이걸 땜질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너분께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댐질을 먼저 해 주십시오. 해서 첫 번째 일을 했고 일을 했는데도 또 비가 물이 오게 되고 그러면 비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분이 다시 또 요구를 해서 또 일을 했는데도 이게 원하는 결과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분은 이 사람이 일을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두 번 다. 또 컨트랙터는 미리 내가 그걸 얘기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금전적인 문제보다 사실 양쪽 다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저한테 딱한 사정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러 이제 오셨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관계가 분명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분명치 않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항상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갖다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State Contractors License Board는 어떤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 우선 State License Contract Board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기도 하고 그 기관에서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꼭 필히 본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랙터로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있고 뭐 어떻게 됐었을 때는 이제 본드 컴퍼니에서 거기에 대한 본드 리밋까지 이제 보상을 해주겠고요. 또 그리고 물론 어떤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보험, 인슈런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한 건 State Contractors License Board는 뭐를 요구하냐 하면은 이 컨트랙터와 오너하고의 그 관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액수가 1,000불 이상 될 때는 꼭 필히 서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1,000불 미만인 잡일 경우에는 서면 계약이 필요 없고 구두 계약으로 만으로도 이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서면 계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자, 이제 이 1,000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가령 이분의 경우 첫 번째 일을 하고 900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똑같은 일에서 다시 또 일을 하고 900불을 받았습니다. 이 900불은 1,000불보다 안 되는 돈이고 이 900불도 1,000불보다 안 되는 돈이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1,800불을 페이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0불보다 많아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서면 계약이 없었었기 때문에 이 컨트랙터는 무조건 잘못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펴시는 이제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물론 900불이 1,000불 미만이지만은 어떤 일들은 일이 다 연결이 돼서 이어지는 일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전체 받은 액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일들은 이 일과 이 일이 다 별개의 일이고 동떨어진 계약이다, 컨트랙이다 할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900불은 1,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서면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유효하고 또 이 경우에도 서면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터하고 이제 오너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집에 에디션 한 대에 조금 이런 1,000불 미만짜리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큰 경우에는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컨트랙터와 오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프로젝트가 크면은 이런 문제가 없느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지 물론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서면 계약 없이 할 리가 없고 그리고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컨트랙터가 제대로 보험이 있는지 본드가 돼 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오너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의 컨스트럭션 일에서는 법적 사항이 없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계약 자체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컨트랙이라는 그 계약서 자체에 그 두꺼운 계약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그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송할 수 있는 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이러한 라이센스 보드. 그래서 물론 컨트랙터 분은 물론이고 또 내가 컨트랙터의 서비스가 필요해서 지금 신용 있고 일 잘하고 하는 그 컨트랙터를 찾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주위에서 좋은 컨트랙터를 소개받기 위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State Contractors License Board라는 이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셔서 무엇을 거기에서 정보를 나한테 주려고 하고 있으며 또 내가 몰랐던 어떤 사항들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governmental agency 물론 이 State Contractors License Board는
말 그대로 연방이 아니라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의 Contractors License Board의 이 세부 사항과 아니면 저기 몬타나 스테이트의 그 Contractors License Board의 세부 사항과 다 당연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각 주의 특성을 감안해서 모든 법들이 다 그 이 legislate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령 내가 지금 오레곤에서 어떤 그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오너로서 내가 좀 사전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레곤 스테이트의 Contracts License Board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컨트랙터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며 또 컨트랙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 수시로 이러한 저기 regulating agency 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을 계속 교육시키고 그런 이제 어떤 문제가 없으시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는 하나의 regulating agency와 그리고 거기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비자 보호와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그 큰 개념 설명드렸고 특히 이제 타운 내에서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신분 도용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꼭 Federal Trade Commission 사이트를 가셔서 아니면 identitytheft.gov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받으시고 또 내가 지금 피해본 사항들을 갖다 리포트를 하셔서 그 리포트를 가지고 참고로 그 리포트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다른 사이트 하나는 이 집 보수 공사 문제로 참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 좋은 분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을 봤었을 때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컨트랙터와 그리고 컨트랙터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이 Contractors License Board라는 그 사이트에 가셔서 우선 내가 지금 하이어하는 이 컨트랙터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본드가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잘못했었을 때 내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기관과 또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이 manufacturing 분야에서 아니면 또 이제 운송업 분야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regulation, government agency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